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물. 네. 성물이라면 글자 그대로 보면 돌로 만든 물건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성물이라는 낱말은 좀 특별하다. 그렇죠? 무덤에 가면, 그렇죠? 산소에 가면 석인이다, 석수다, 석주, 석등, 상석,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성물이라고 부른다. 특별히. 그렇죠? 이제 곧, 막 추석도 다가오고 또 산소에 성묘를 한다든지 벌초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님의 질문도 있고 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한 분은 어떤 질문 하셨냐면 여기에 가면 이제 망주석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호라는 것이 있다, 조각이 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소에 있는 성물 또는 우리 왕릉에 있는 성물의 가장 기초적인 그것을 한번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헐렁이다. 말하자면 조선 태종의 말하자면 능인데 이런 성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이기 때문에 물론 특별히 많죠. 일반 묘에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집안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성물들이 쓸 수 있다. 오늘 좀 왕릉과 일반 묘와 조금 복합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설명하기 좋겠다 해서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어떤 무덤이 있고 그렇죠. 성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이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죠. 우선 국어사전에 성물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로 만든 물건이다. 일반적인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사전에. 무덤 앞에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좀 한정이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물건을 얘기한다. 석인이다. 사람인이죠. 석수다. 짐승이다. 석주, 기둥이다. 석등이다. 등. 그리고 상석 따위가 있다. 묘석이라고도 하고 석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첫째 봉분이에요. 봉분. 여기에 보면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봉분이다. 봉분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그렇죠? 요것이 봉분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주석이라는 것이 있다. 이 양쪽에 큰 기둥처럼 생긴 말하자면 돌이다. 망주석이다. 볼망자, 발알망자죠. 그리고 기둥주자다. 무덤 앞에 양쪽에 세우는 8개의 모로, 8모로 깎은 한 쌍의 돌기둥이다. 이것은 한 쌍이다. 양쪽에. 그렇죠? 망두석이라고도 한다. 머리 두자를 써서. 또는 화표주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망주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망주석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뭔가 좀 도들새김을 해서 뭔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을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 오셨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크게 하면 이런 것이다. 이런 말하자면 조각이 되어 있다. 이것이 한자로는 세호라고 한다. 가는 세자, 범호자. 예. 저도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서 좀 조사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망주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묘의 위치를 알려주는 식별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기능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수구막이다. 수구막, 수구라는 것이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다. 말하자면 풍수상에 있어서 꼭 물이라기보다 이 봉분이 있으면 삼면이 둘러쌉니다. 삼면이 둘러싸면 한쪽이 앞에 트여 있죠. 그쪽을 지금 수구라고 하는데 기가 빠져나간다. 그렇죠? 그것을 막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망주석인데 오래전부터 있었다. 통일신라 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조선시대는 다람쥐상이 많이 조각이 되었다. 그 동물의 형태가 뭐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다람쥐상이다. 그것을 세호라고 한다. 이 다람쥐상이 양쪽에 있는데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애군을 막아주고 잡기를 내쫓는 역할을 한다. 이 세호의 역할이 그렇죠. 또는 촛불을 켜기 위해 올라가는 것과 끄고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설명도 있고 또는 이제 묘소의 기가 민첩한 다람쥐처럼 다람쥐가 좀 민첩하죠. 그래서 다람쥐처럼 빨리 순환해야 된다. 묘소의 기가
그런 의미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설은 어느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세호가 다람쥐 상으로 일반적으로 새겨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보면 세호라는 것은 상상 속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태조의 왕릉인 건원릉에서는 머리하고 꼬리만의 모양으로 처음으로 등장했다. 망주석은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는데 이 세호는 이때부터 생겼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1대 중종 왕릉부터는 뚜렷한 형상을 갖춘 세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 후기부터는 사대부와 중인들의 묘지의 망주석에도 세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왕릉에서만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그만 이제 동자석이 있다. 동자석이 양쪽에 있다. 사내아의 형상을 새겨서 무덤 앞에 세우는 돌이 동자석이다. 그렇죠? 이것은 자손을 대신해서 망자의 혼을 받들어 모셔라. 그렇죠? 동자가 시중을 든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된 것이라기보다 조선시대 16, 17, 18세기에 거의 특정 기간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불교 문화에서 유입됐는데 나중에 이제 유교식으로 유교의 영향을 좀 받았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불교용이므로 이게 손을 모아서 있는데 여기에 연꽃을 꼽을 수 있는 막 그런 구멍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홀을 가지는 막 그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18세기 이후에는 묘역에서 좀 사라졌다. 왜 사라졌느냐 하면 결국 뒤에 나옵니다만 기능이 문인석과 좀 비슷하다. 실제로는 문석보다는 작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사라졌는 모양입니다. 근데 최근에 부유층을 중심으로 설치사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어디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동자석이다. 16, 17, 18세기에 흔했다. 제가 본 자료를 보니 이수광, 지봉유서를 쓴 이수광의 묘의 동자석인데 이수광은 임진왜란 전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16, 17세기에 살아온 분이다. 그때는 이러한 동자석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죠. 이때는 이렇게 말하자면 위에 쌍상투를 튼 그런 동자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인석이다. 문인석, 그리고 양쪽에 서 있다. 문관 형상으로 만들어진 돌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 사진에서는 왕과 왕비의 무덤 앞에 세운다고 했는데, 왕릉이 아니라 일반, 인들의 어떤 사대부라든지, 근데도 세우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특별히 어디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없고, 이래서 아마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왕릉에만 세울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문관석이라고도 한다. 문관이다. 그렇죠? 또는 문석인이라고도 한다. 주로 문인석이라고 하지만 문석인이라고도 한다. 또 문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된다. 문인석이다. 이 머리에, 관모의 모양이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사각형인 경우도 있고, 조금 세밀한 그런 것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좀 달랐다. 손에 이제 호를 잡고 있다. 그것이 문인석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상석이다. 봉분 앞에 이렇게 상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제수를 차려야 되죠. 산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제를 지낼 때. 그래서 상이다, 밥상할 때 상석이다. 무덤 앞에, 제물을 차려놓기 위하여 넓적한 돌로 만들어 놓은 상을 상석이라고 한다. 석상, 또는, 제석, 상돌이라고도 한다. 이런 것은 대부분 있죠. 가면, 요 앞에 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향로석이고, 큰 것이 이렇게 상석이다. 그렇죠? 상으로 서는, 제상으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등이 하나 있다. 장명등이다. 예, 길장자의 밝을 명이다. 장명등이 하나가 써 있다. 장명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어 사진에 보면, 산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문 밖이나 처마 끝에 달아두고, 밤에 불을 켜는 등을, 기본적으로 장명등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덤 앞이나 절 안에 돌로 만들어 세우는 등도 장명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위에 거는 어떤 생활용어로서, 생활 도구로서이고, 그 다음에는 무덤이나 절 안에 가면 장명등이 있다. 이렇게 주로 생긴 것이 아마 절에도 있고 무덤 앞에 가면 있죠. 이 무덤 앞에 세우는 이유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 그리고 후손의 장생발복, 오래 살고
복을 받아라는 그런 것을 기원으로 하는데,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불을 끄뜨리지 않고 오래오래 밝히는 등이라고 해서 장명등이라고 했다. 실제로 불을 오래오래 계속 밝혀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름으로 오래 밝혀두는 것이다. 그래서 장명등이다. 그 다음에 표석이라고 했다. 표석.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묘비다. 이렇게 되죠. 표석이다. 무덤 앞에 세우는 표돌이다. 죽은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행적, 묘주 따위를 새긴다. 그래서 묘표 또는 묘비, 그냥 비 또는 묘갈, 그렇죠. 묘비, 묘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뭐 이것이 묘비라고 하고, 굳이 나누면 이것은 묘갈이라고 한다. 묘갈, 그렇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위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묘비인데, 그렇죠. 묘비인데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가첨석이라고 해서 개석해서 덮개를 쌓은 것, 이것은 묘비다. 그렇지만 여기에 위에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묘갈이라고 한다. 아주 옛날 중국의 한나라 시대까지는 이게 엄격하게 구분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막 구분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주로 이렇게 고급 말하자면 관리들은 이런 식이고, 이것은 일반인들, 서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묘가를 썼다. 지금은 구분이 안 된다. 성, 이름, 신분, 출생 및 사망 연월일, 자손 관계, 그리고 행적, 이런 것이 주로 우리가 산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이것이 표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석이다. 앞에 문인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인석이 있다. 그렇죠? 무인석은 말하자면 무인의 형상이다. 그리고 무석인이라고도 하고 무인석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장군석이라고도 하고 무관석, 무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모양은 대체로 칼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칼을 짚고 있다. 글쎄요. 이 목적은 뭔가 지켜준다. 그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무인석이다. 그리고 산수에 이제 위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봉긋하게 흙을 쌓아 올린 부분, 그것을 사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성.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두둑하게 둘러싼 토성이, 이것이 사성이다. 글자는 초도 아래에다가 모래사자를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른 것을 보니 이제 분묘가 있다. 그렇죠. 위에 둑처럼 뒤에 쌓아 놓은 것이 사성. 그리고 다른 말로 어령이라고도 하는 모양이에요. 요 봉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요거는 용미라고 한다. 용미. 그리고 여기 봉분이 있는 그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은 계절이라고 한다. 계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계단 계자를 쓴 계절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상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제 절을 하는 것이 배계절이다. 배계절. 여기서 한 단 아래에서 절을 한다. 여기에 턱이 있는 것이 이것은 이제 입술 순자를 쓴 순전이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향로석이다. 앞에 여기에 이제 상석이 있었습니다. 상석 앞에 있는 것이 향로를 놓기 위한 것이다. 향로를 올려놓기 위해 무덤 앞에 놓은 네모 반듯한 돌을 향로석이라 한다. 향안석이다. 또는 향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상석이다. 재물을 놓는 상석인데 그 앞에 향로를 놓는 향로석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혼유석이라는 게 있다. 혼유석. 여기 향로석이 있고 상석이 있고 그 뒤에 가면 또 조그마한 돌이 있는데 그것이 혼유석이다. 혼이, 유는 이제 논다는 뜻이죠. 영혼이 나와서 놀게 하기 위하여 무덤 앞에 설치해 놓는 직사각형의 돌이 혼유석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봉분이 있다. 봉분이 있으면 여기에 상석이 있다. 그랬죠. 상석이 있고 앞에 향로석이 있고 요 뒤에 또 돌이 있다. 이것이 혼유석이다. 혼이 봉분에서 무덤에서 나와서 말하자면 제사도 받고 논다. 그래서 혼유석이다. 이렇게 되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유석 그리고 상석이고 향로석이다. 봉분이 이제 이쪽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혼유석이 일반 묘에는 이제 아까 앞에 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왕릉이다. 왕릉일 경우에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얼핏 보면 상석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혼유석이다. 혼유석. 그러면 상석은 어디 있느냐?
왕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노는 곳인데, 그러면 재물은 어디에 차리느냐 하면, 왕릉의 경우에는 여기다 차리지 않는다. 차리지 않고, 앞에 보면 요 왕릉이 있습니다. 그렇죠? 릉 밑에 정자 모양의, 그렇죠? 고물의 정자죠. 정자 모양의 각이 있다. 정자 각이다. 여기에서 제상을 차리고 제를 지낸다. 그러므로 위에는 상석이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에 있는 돌은 혼유석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왕릉에는 혼유석이고 일반 묘에는 그것이 상석이다. 이렇게 되죠. 자, 정자각은 이제 조선시대 왕들은 다 정자각을 썼다. 근데 황제들은 이러한 모양의 집이 아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래서 이제 정자각이 T자 모양으로 돼서 정자각이다. 근데 황제인 경우에는 정자각을 하지 않고 일자각으로 한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묻힌 홍릉에는 앞에 그 정자각이 아니라 일자형의 한일자형으로 그랬죠. 앞에 이것이 없다 이것이죠. 이러한 모양의 이것은 침전이라고 한다. 침전. 정자각의 모양은 보면 이게 여기에 한 칸, 두 칸, 세 칸이다. 정면에서 보면 세 칸짜리 건물인데 이 홍릉의 침전은 일자형인데 5칸짜리다. 하나, 둘, 셋, 넷, 5칸짜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뒤에 상석이 필요 없다. 그렇죠. 왕릉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대체로 이렇게 간단히 우리나라 산소 또는 왕릉 같은 데서 있는 성물들의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봉분이 있고 상석이 있고 그 앞에 향로석이 있고 그 뒤에 혼유석이 있고 그렇죠. 장명등이 있고 동자석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개 한 쌍에 망주석이 있다. 망주석에 새겨놓은 어떤 동물이 새호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이제 비석 같은 표석이다. 문인석, 무인석. 대체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뒤에 둘러싼 것은 사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성물. 우리나라에서 성물이라고 하면 돌로 만든 일반적인 물건을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는 이러한 무덤에 있는 돌을 가리키는 것을 성물이라고 한다. 상석, 문인석, 무인석, 망주석, 세호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